한동훈, 이준석 똥물튄 잔당들이요. 뭐 직장 잃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손잡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들리는 소음은 뭐 단순한 노선 논쟁 아닙니다. 장동혁 당대표 체제를 흔들어가지고 판을 갈아엎겠다라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거죠. 본격화됐다라는 신호를요 읽을 수 있는데, 오세훈이가 이준석과 교감을 이루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장동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촉 받아서 김재섭, 재섭서가 우리랑 함께 사과를 하자 라고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20명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해보라죠. 자, 대구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에서 장동혁 당대표가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이 이재명 정권이 돕고 싶은 게 뭐 민생도 법치도 아닙니다. 뭐 민생이고 법치고 신경 썼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이런 환율이 터지지는 않았겠죠. 자, 이재명 정권이요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숨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콕 찍은 약점은 뭐냐면요,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거, 이 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은 거리에 나가가지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당 안에서는 이 사과하라,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뜨신 보수, 차가운 보수, 이준석과 합당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무감사위원회가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온라인 조직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팩트로 정리하고 끝을 보겠다라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뭔가 큰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막판으로 가고 있죠. 여론전은 더 거칠어질 겁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프레임이 아니라 판결과 사실이다 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판결이 일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판은 완벽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등장하는 사과, 절연, 그리고 이준석과의 합당 요구는요, 보수의 화력을 꺼트리기 위한 선제 차단이다라는 거죠. 하나 팩트는요, 국민들 계엄 사과에 관심 없습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요, 오로지 관심은 환율, 부동산,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권의 이 실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생활에 타격감을 주는 이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장경태 성추행이 조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빠들, 이준석 잔당들, 그리고 한동훈 이준석에게 몰빵했던 조중동이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계엄 사과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의 흐름을요 딱 하나로 고정합니다. 장동혁이 왜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사과, 절연, 합당이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 막판에 벌어지는 여론전의 목적이 뭔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내부 총질을 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미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 우파 콘텐츠 강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클릭 한 번과 댓글 한 줄이요, 광고와 수익 제한, 그리고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구 국민대회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렇습니다. 이 이재명 정권의 약점, 민생 쇼가 아니라 법치 파괴다라는 겁니다. 자, 대구 국민대회 메시지, 이 핵심을 보면서 저는 장동혁 당대표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장동혁 당대표의 절제된 메시지, 그러면서 이 김민수 최고위가 치고 나가는 거, 이게 참 콜라보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장동혁 당대표가 전국 투어 선언하면서 민생 레드
레드카드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건 겉으로만 민생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재판을 멈추려고 하고 있는지, 왜 법치를 휘둘려가지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요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려는 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던지게끔 가장 두려운 이재명의 약점을 흔들겠다라고 레드카드를 들고 온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이 방탄을 시작했고 이재명 정권을 부양하고 있던 민주노총 세력들, 친중 세력들, 반미 세력들 다 끌어안아야 되니까 반시장 정책, 반기업 정책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시장은요 이재명 정권의 신뢰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폭등합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고요. 국민의 삶이 망가집니다. 정권은 이 흐름이 두려운 거죠. 처음 시작죠. 왜?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외교 폭망하면서 지금 경제까지 폭망하고 있고 관세 협상도 아직까지 도장 찍지 못하는 거, 이거는 이재명의 리스크인데 그 이재명의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는요 법치수호다라는 이 단순한 구호가 진짜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정권을 겨냥해가지고 가장 치명적인 정면 승부를 건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재명이 가장 떨고 있는 부분을 찌르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진우 의원의 해설, 그리고 해석이 더해지면서 지금 그 힘이요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SNS, 인스타, 스레드, 릴스 이런 걸 보면요 장동혁 당대표가 큰 프레임을 딱 짜면요 김민수 최고위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요 해석과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폭발적으로 막 이어지고 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하고 있고 수도권의 2030 세대는 완벽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죠. 거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요. 왜 사과하라, 중도 포용하라, 이준석과 합당하라 라는 메시지를 조중동이 터뜨리는지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김재섭을 중심으로요 일부 의원들이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도 포용이라는 말과 함께 이준석과의 합당을 얹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뜻이니 차가우니 중도에게 외면받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안달나게 만드는데요. 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이 전국을 돌면서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타이밍에 조중동이 찬물 한 바가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의 편이냐 아니면 정권의 편이냐로 봤을 때 조중동은 지금 정권으로 함께 움직인다라는 느낌 오시죠.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증거가 오염됐다는 게 드러나면서 지금 공방이 국민들 관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준석 잔당들이 나와가지고 똥찌끄레기 막 뿌리고 있습니다. 이유 아시겠죠? 2030이요 광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절연, 사과, 합당 이슈를 띄웠다라는 건 보수가 던져야 할 질문을 뒷전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콕콕 찌르는 그 문구들을 사라지게 만들고 중도, 합당,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못된 머리들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권의 법치 파괴를 따질 시간이요 보수 내부의 도덕 심판과 노선 싸움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장 좋아하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정권이죠. 여기에 입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요, 국민의힘 운명 공동체 이런 건 제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서슴없이 진영 전체를 망가뜨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요 기억나는 게 비상계엄 날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한동훈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아니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한동훈이 들어가가지고 이재명과 악수를 합니다. 이재명의 팔꿈치를 딱 잡고 악수를 하는 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 내란 수개야라는 멘트를 던집니다. 그 프레임을 딱 잡고 민주당에 딱 던지고 언론들은 쫙 받아서 내란 수개다라는 것으로 또 장난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과 손잡은 한동훈, 그리고 내란 수개다라는 프레이밍해서 던지는 이준석. 그 후의 상황은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108석의 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때문에 100석을 지켜야 한다, 얘네들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이런 불안감을 무기로 국민의힘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이준석, 한동훈 찌꺼레기들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끝내자라는 말들이 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서야 분열의 진원지를 끊어내는 것 같은데요. 당무 감사위원회 당원 게시판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단순한 소동이었다라고 하면요, 조사는 금방 끝날 겁니다. 하지만 조직적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 논란은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 가족들 7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라는 건데, 이 비난하는 글의 수도 문제지만요, 그 내용, 그 수위가 상당히 저질스러웠다라는 거죠. 민주당의 개딸들보다 더 공격적인 멘트들이 그득그득했다라는 겁니다. 작년 11월 5일에 한 유튜버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이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일파만파 난리가 났었죠. 그 직후에 국민의힘 내 친윤계, 친한계 세력의 갈등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에서 이준석이 내놓았던 변명 기억나십니까? 했어 안 했어에 대한 질문에 답은 못하면서 한다는 말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동원해서 댓글 공작한 거 아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요.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8명 있었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소도 못하고요. 고발만 남발했죠. 저는 이 이준석 성상납 사건에서 이 윤리위 징계되고 당대표에서 끌어내려지고 할 때요, 이준석 징계에 눈물 흘렸던 청년 보수, 위장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그렇게 윤석열 정권을 씹어대더니 이제는 아스팔트 우퍼로 변신해가지고 2030을 대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죠. 결국 시간 지나면요, 이준석 똥찌끄레기들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스팔트 우파로 변신해가지고 보수인 척, 청년을 대변하는 척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역하다라는 겁니다. 자, 친윤 친한계 갈등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문제까지 얽히면서 작년에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 지속됐는데요. 계엄 후에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이 논란이 다시 거론된 겁니다. 사실상 뭐 장동혁 당대표가 거론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요청, 국민들의 요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인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움직이는 힘은요, 당원의 힘, 진짜 국민의 힘이다라는 거죠. 자, 김민수 최고위는요, 요즘에 당원들을 대변해서 가장 속 시원한 발언을 해주는데요. 19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심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당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끝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를 공격했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당의 공식 메시지를 흔드는 내부, 외부의 공격,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냐 아니면 한동훈이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당원과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사실로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동일한 공작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거나 애매하게 넘어간다라면요, 당은 다시 늘 하던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산을 시작으로 한 국민대회에서 메시지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당대표 뽑았구나. 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장동혁 당대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방해가 계엄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에 사찰 위협을 받는 공무원도 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똑똑하죠. 지난해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무모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 계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 이준석 똥찌끄레기들은 이 비상계엄이다 라는 것을 그 프레임 안에서 계속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요. 진짜 국민들은요, 비상계몽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지, 우리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의 의료 혜택을 중국과 나눠 쓰고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서요, 이 사이버 우주전까지 동맹에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여론이 중국의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서 사이버 우주전을 넣은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라는 거죠. 계엄 1주년을 앞두고요, 이 계엄 사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가운데 이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책임 통감, 국민 혼란과 고통, 이런 표현을 썼지만요, 사과, 송구, 죄송,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고,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건 민주당의 무모함이다 라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현실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수위 조절 탁월하죠. 지도자로서 저는 자격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과보다는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켰고 대여 투쟁의 방점을 지킨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응집력 최강, 박수 칩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대통령 무자격자,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목표 설정 정확하죠. 이재명. 그러니까 이 김재섭이 뭐 20명 있다, 더 될 거다, 아무리 까불어도요 꿈쩍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있는 거죠.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대구, 북구, 갑 안전빵 지역에 공천받고 나온 우재준이가 연단에 올랐는데요. 연설 못 이어나갔습니다. 자유대학 청년이요, 짱뭐 북뭐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짜 보수라고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우재준 의원의 연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다라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마 김재섭이고 뭐 한지하고 김예주고 이것들 장외집회 못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내부 총질 시작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조중동이 왜 중도파리 하면서 펜대를 굴렸는지 아시겠죠? 갑자기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지는 이유 아시겠죠? 그건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막바지라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공포가 아니라 무죄 이후에 역풍에 대한 공포를 지금 여론전으로 무마시키고자 시작된 거다라는 거죠. 정권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장면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 핵심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널리 알려지고요, 내란 프레임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장 공포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정권이 걸어온 모든 정치 공작이 역으로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토록 무리한 프레임을 밀어붙였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언론과 정치가 어디까지 결탁되었는지, 이런 질문들 터져 나오는 순간 이 환율, 민생, 정책, 실패를 감출 가림막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절연, 합당, 이거는 윤석열 개인을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그 판결 이후에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는 역질문이 터질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저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 민주당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1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절연, 이준석과의 합당을 말하고 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건 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필요한 거는 뭐 중도파리 이게 아니라 원칙 있는 단결인 겁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고정하려는 세력과 법치를 회복하고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보수가 질 때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내부 분열, 인물 장사, 중도 포장, 메시지 실종, 결국 좌파 정권의 연장.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무겁습니다. 민생 레드카드 전국 투어로 메시지를 일관되게 밀고요. 당무 감사로 내부 갈라치기의 뿌리를 끊어내고요. 사과, 절연, 합당으로 판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겁니다. 재판 결과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서 프레임 전쟁을 역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역전시키고 난 다음에 보수의 응집 세력을 장동혁으로 다시 키워야 된다. 지금은요, 자체 동력이 있는 정치인은 좌쪽에서는 이재명이고요, 우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이 걷어지는 순간 이 보수 진영은 역공할 수 있는 파워를 얻게 되는 거죠.
다양스러운 건 뭐냐? 2030이 흡수한 10대까지 진보, 좌파, 거짓을 알게 됐습니다. 모순투성인 사회주의 노선을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보수가 패션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좌파가 부끄러운 세상에서 장동혁 당대표의 투쟁은요, 국민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결론은 정통성이 없는 이재명 정권은요, 민생이 무너질수록 더더욱 프레임으로 버틸 겁니다. 보수는 여기서 흔들리면 끝장납니다. 멀리서 갈 것도 없고요. 지금 당대표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 하고 이준석과 합당하자 하는 그 순간 정권은 웃으면서 시간을 벌고요. 국민은 또 한 번 보수 역시 못 믿겠다. 에라이 퇴 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뭐 이런 싸움이 아니고 나라의 법치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는요, 중심을 잡고 버텨야 되는 거고요. 당은 내부 분열로부터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설명하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고 버티는 장동혁을 보고 싶은 겁니다. 눈치 보다가요, 여론이 국민의힘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 2030의 목소리로 채워지니까 사과하자, 절연하자, 합당하자, 이걸로 이준석 똥물 뿌리는데요. 김재섭이 그 립서비스에 넘어가는 바보들이 있을까? 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섭이 김예지 그리고 한지아 등등등 한동훈 이준석 똥물 튄 잔당들이요, 뭐 직장 잃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지금 손잡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김종인이가 들어와가지고 말뚝박은 그 과거들 단절하고요. 국민의힘도 다시 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2030이 우리의 미래고요. 그 2030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과감히 버려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 버티시기 바랍니다. 179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우리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임 TV였습니다.